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태풍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금요 브리핑 시간입니다. 2022년 1월 7일 금요 경마 어떤 놈으로 좀 메인 승부를 볼지 그런 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11월 달부터 이제 코로나 이후에 11월 달부터 좀 꽤 많은 수의 관중을 받았는데 매출을 보니까 얼추 좀 많이 마사의 매출이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11월부터 할까 그런 생각도 했고 12월부터도 할까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제 1월 달부터 이렇게 좀 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한 2년 가까이를 쉬다 보니까 경마 예상이라는 게 팬 여러분들이 밖에서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안에서 이제 예상을 하는 그 예상가는 좀 괴로운 일이거든요. 예, 일이라는 게 이게 뭐 안 괴로운 게 어디 있겠냐마는 이제 경마 예상 일이라는 거는 뭐 육체적인 그런 힘듦도 뭐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좀 정신적인 데미지가 많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마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두뇌 스포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좀 정신적인 데미지, 멘탈 이런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더 좀 발동이 좀 늦게 걸리는 그런 스타일이고 좀 마음이 이렇게 좀 가야지 뭔가 좀 움직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11월 달도 하려고 했는데 그냥 11월 달은 좀 쉬면서 제가 원래 부천 지점에서 예상을 했었는데 부천 지점이 폐쇄가 돼버렸어요. 그 코로나 이후에 그전부터 뭐 예정이 되어 있던 겁니다. 워낙 그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천 지점이 이렇게 주택가의 한가운데 이렇게 위치하다 보니 좀 주변 그 분들 시민분들이 좀 민원이 많다 보니 예정이 되어 있었던 그런 폐쇄였고 마침 그게 이제 코로나 기간과 연결이 되다 보니 늘 하던 부천 지점에서 못하고 또 새로운 곳에서 또 하려다 보니까 중간에 뭐 여러 지점들을 많이 갔었어요. 작년에도 잠깐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여기저기를 많이 다녔는데 그래서 뭐 한 군데 좋은 지점을 또 이렇게 픽을 했고 거기서 나름 뭐 계속 그냥 혼자서 뭐 연습이라고 하나요? 뭐 연습 비슷하게 좀 베팅도 하고 그러면서 좀 나름의 루틴을 좀 만들려고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년을 이게 쉬다 보니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좀 데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들어가면 이게 스트레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알기 때문에 거기에 또 가기 이렇게 좀 두려운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뭐 11월도 시간을 그런 식으로 보냈고 고민하면서 여기저기 12월에는 이제 진짜 해야 되겠다 하고 예상을 딱 잡았는데 잘 뭔가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12월도 그렇게 보냈고 그리고 이제 1월 달이 왔는데 12월 달은 거의 이제 그 지점 제가 가는 지점을 계속 이렇게 뭐 거의 빠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예상도 이제 제 나름 그냥 하면서 이렇게 그 팬 여러분들한테는 안 했지만 제 스스로는 하면서 어느 정도의 이렇게 좀 루틴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월달 오늘부터 하게 됐는데 역시 뭐 시간이 또 하다 보니 조금 늦어지네요. 근데 늦어지는 건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냈고 그리고 이제 제 거처도 2년이었잖아요. 2년 동안 원래 있던 집도 부천에서 살았는데 이제 거처도 좀 옮기게 됐어요. 좀 더 넓은 곳으로 어떻게 좀 문이 잘 맞아서 이렇게 좀 공기도 좀 괜찮고 외곽으로 조금 어차피 저희가 하는 일이 뭐 그렇게 위치적으로 그렇게 막 중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좀 한적하고 좀 자연이 있고 좀 공기도 좀 괜찮은 그동안 경마 예상을 하면서 몸이 좀 많이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좀 그렇게 거처도 좀 옮기고 예, 그렇게 좀 보내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뭐 크게 달라지는 거는 없어요. 제가 고민을 해봐도 역시 메인 승부, 메인 하이라이트, 메인 프리미엄 거기서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A급은 이제 A급도 해야 되고 일반 경주도 예상은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팬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예상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것도 하나의 그 장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파는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비치를 다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해야 되는 일이니까 예상가니까. 그러니까 전체 경주를 하는 거고 또 A급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경마라는 거는 팬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저것 다 배팅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이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기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메인 승부에 집중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배팅 강도를 잘 조절해 주셔서 메인 승부에 되도록이면 그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그 코로나 끝나기 직전쯤에 한 2년 전쯤에 메인 승부 중에서도 또 그 중에서도 더 세게 붙을 수 있고 자신 있게 해볼 수 있는 경주를 또 선별을 하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맞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제대로 된 환수를 만들 수 있다. 프로 베터들은 그렇게 베팅을 한다. 그죠? 그래서 제 팬분들은 프로 베터가 되셔야 되고 저는 프로 베터들에게 그 가장 날카롭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상가가 되고 싶다. 그런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죠? 그 더 날카롭게 되려면요. 예상가는 되도록이면 배팅을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베터와 예상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물론 배팅을 이제 어느 선 안에서 해도 저는 뭐 예상가가 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뭐 배팅을 가끔씩 이렇게 어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쉬면서도 꽤 많이 배팅을 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날카롭게 더 환수를 만들어 드리려면 더 차가워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가면 그죠? 그러면 사심이라는 게 작용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더 좋은 환수를 만들기가 그죠? 그 약간의 차이인데 더 미세하게, 더 세밀하게, 더 날카롭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죠? 물론 어느 선 안에서 이렇게 자기 배팅 조절을 잘 하면서 승부 경주를 잘 선택을 해서 압축을 해서 내가 붙어야 될 경주만 배팅을 한다면 저는 웬만하면 다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마가. 어쨌든 결론은 메인 승부, 메인 프리미엄, 메인 하이라이트 그 중에서 더 좀 강하게 붙을 수 있는 경주는 메인 S급으로 해서 S 프리미엄, S 하이라이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좋은 그런 환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상가가 되겠다. 그리고 프로베터들에게 그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상가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현장에서 이제 좀 어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배당판이라는 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배당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별로 그렇게 큰 가치가 없는 그런 배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뭐 제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노리는 그 배당이라는 거는 뭐 그냥 이렇게 좀 시한 이런 좀 작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좀 큰 에베레스트 같은 배당 그런 배당일 줄 알았는데 그냥 작은 언덕, 작은 산, 뭐 한 백두산, 뭐 한라산 요 정도 산 정도의 배당이었다면 과연 그거는 승부인가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의외로 또 저거는 그냥 한라산 정도, 백두산 정도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현장 보니까 저거는 저 가치 대비는 에베레스트급이네 하는 게 있어요, 가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현장 메인 S급으로 해서 그죠? 역시 S급으로 아니면 현장 메인급으로 그냥 그죠? 그것도 현장 메인이지 현장 메인 S까지 붙이면 더 세게 한번 이거는 너무나 가치가 있다. 그죠? 그런 걸로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예상은 그러니까 좀 이게 말이 어떻고 이게 예상인데 이게 이 말이 세고 저 말이 약하고 이런 거를 예상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그런 예상가가 아닙니다. 혹시 그런 예상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를 좀 선택하실 필요가 없고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경주를 이게 그 월촉으로 배팅 강도를 올려가지고 제대로 먹을까? 그죠? 어떤 경주를 월촉으로 먹어서 제대로 먹을까? 이거를
그러니까 월척이 출몰하는 경주에 배팅 강도를 올려서 제대로 먹는 경주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 달에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경마 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대신 이제 승부를 뭐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요. 그냥 뭐 하루에 한 2번 이 정도. 솔직히는 2번도 좀 많다고 생각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제 어떤 그런 바운더리를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제 제 팬분들은 저를 믿고 그렇게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그렇게 더 본질적으로 더 깊숙이 그쪽으로 빠져들러 갈 생각입니다. 뭐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그 클래식이라는 게 가치가 있잖아요. 그 고전이라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그 고전이라는 거는 본질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책이 이렇게 영원한 베스트셀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성경 안에 인간의 어떤 본성, 또 신의 사랑, 사랑의 본질, 이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책 중에 책이다. 그런 고전, 뭐 섹스피어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된 것들. 그래서 저는 좀 아날로그가 좋더라고요. 뭐든지 좀 오래된 기계들이 좋고 좀 본질적인 거,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을 10년을 했는데 본질적이지 않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그게 그대로 갈 것이고, 뭐 다른 욕심은 별로 없어요. 돈도 그렇고 뭐 크게 큰 욕심은 없고, 물론 돈 잘 벌었으면 좋겠고요. 팬 여러분들께도 좀 돈 잘 따게 해드리고, 나도 좀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좀 더 잘 벌었으면 좋겠고, 그런 거야 뭐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인지상정이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게 예상이 앞으로도 또 두렵기도 합니다. 이게 괴로운 일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뭐 지켜봐 주시고요. 자, 어쨌든 내일 금요경마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메인 승부는 부경 6경주하고 부경 7경주, 프리미엄 부경 6, 하이라이트 부경 7, A급은 부경 3, 부경 4예요. 먼저 메인 승부를 왜 메인 승부를 했는지 한번 좀 볼까요? 이게 뭐 어느 정도 배당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얼추 지금 마사회 매출이 많이 올라왔어요. 거의 마지막 경주 매출이 총 매출을 보니까 3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2019년 정도의 그때 매출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죠? 매출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입장을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좀 팬분들께서 좀 경마에 목이 말랐던 것 같아요. 경마에 목이 말랐던 것 같고, 또 이게 코로나가 오히려 좀 그런 뭐라고 할까요? 갬블에 대한 그런 좀 본능적인 욕망, 그런 걸 좀 더 자극시킨 것도 일정 부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부경 6경주인데요. 메인 프리미엄인데 요거 14마리 풀게이트인데 대가리가 지금 7번 청마 황후라는 마핀인데요. 이거 대가리 아니에요. 이거는 올수는 있는 말인데 선행을 나가서 지난번 그 정도였거든요.
게이트도 최상의 딱 편안하게 그런 전개적인 이점이 있었던 상황에서 편하게 나갔어요. 그 정도에서 겨우겨우 지키는 그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선행을 나갈 수 있느냐? 뭐 선행을 나간다고 해서 이게 그냥 막 무작정 버티느냐? 그런 생각도 해야 되고요. 지난번은 너무 편하게 내선에서 그냥 편안한 전개였잖아요. 그래서 뭐 누가 봐도 이거는 너무 쉽게 대가리로 인정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물론 올 수는 있죠. 뭐 유연면 기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마는 역설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또 올 수가 있는 게 경마예요. 오지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올 수도 있지만 위험성이 존재한다. 대가리가 벌써부터 좀 휘청휘청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주는 이미 배당을 내포하고 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인기마의 위험성이 높을수록 배당 확률은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인기마가 너무 강하게 팔릴수록 또 배당 확률이 또 의외로 더 높아지죠. 왕대가리가 있는 경주가 오히려 큰 배당이 터지면서 배당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여기는 이건 어차피 왕대가리가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어쨌든 청마황후, 뭐 그레이고, 또 반지의 기적, 뭐 이런 애들, 8번 베스트윈드 이런 애들이 연이어서 이렇게 팔려 나갈 텐데 저는 한 마리 좀 저평가는 받고 있지만 삼삼한 배당으로 좋은 환수를 만들어 줄 수 있겠다고 판단되는 마필 한두가 있습니다. 이 놈을 가지고 승부를 보겠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배당이 이게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너무나 혼전이 높아가지고 다 팔리는 경우인데 인기권에서는 멀어져 있지만 그 배당의 차이가 뭐 크지 않고 가치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그냥 과감하게 승부를 취소하고 다른 기회를 엿보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만 요거는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본 예상과 현장 예상에서 고마피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배팅 강도를 잘 조절을 해가지고 더 세밀하게 꼭 잡아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경 6경주가 메인 프리미엄이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메인 하이라이트가 부경 7경주, 그죠? 요것도 조금 비슷하죠? 조금 비슷합니다. 지금 몽땅이라는 마필이 대가리로 팔려요. 몽땅이라는 마필이 대가리로 팔립니다. 19조 김영관 마방.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에 이제 출전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잠재력에서 높은 평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아직까지 검증이 그렇게 끝난 상황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뭐 큰 걸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별 사이즈가 물론 사이즈급 마필들끼리 나와 있는 상황에서 뭐 별게 없는 그런 모습으로 경주가 끝났긴 했지만 뭐 더 나올 걸음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는 뭐 아니죠. 그렇게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 경주에서 과연 쉽게 그냥 믿고 갈 만한 마필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점이 상당히 많이 남고요. 그죠? 그래서 뭐 다른 말들도 얼마든지 더 해볼 만하다. 뭐 아델 크라운 이것도 있고요. 1번 아델 크라운 게이트가 좋잖아요. 뭐 9번 록 페가수스, 4번 토암스타, 그죠? 그리고 뭐 8번 그레이트 댄스 이런 애들이 인기마 구도로 팔려 나가는데 저는 좀 저하고는 조금 좀 인연이 있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좀 제가 좀 괜찮게 생각한다. 그죠? 그런 마필 한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라면 의외의 한 걸음이 기대가 되는 마필 한두가 저평가를 받고 있어서 과감하게 요거를 이제 메인 하이라이트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경 7경주
현장 배당판과 분위기와 상황을 잘 살려서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경 3경주 요거를 이제 A급으로 했습니다. 부경 3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최외곽의 12번 스타티세라는 마필이 대관료로 팔리는데 상당히 위험하죠.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주 혼돈도가 높은 그런 경주라고 생각은 합니다. 거기에 이제 8번 센세이션 파리, 그죠? 12번 8번, 그리고 5번 영보스 뭐 이런 애들이 팔려 나가는데 정말 혼돈도가 높은 그런 갬블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경주라면 뭐 역시 노림수 A급 승부 마필 한두를 가지고 한번 승부를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픽을 좀 해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부경 4경주 이거를 이제 A급으로 역시 했습니다. 그리고 7번 아델스텔라라는 마필 역시 대가리 팔리는데 단촐한 편성인데요. 요거는 아델스텔라 이게 뭐 믿을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요 정도 편성이라면 역시 뭐 간단하게, 그죠? A급 정도에서 한 마리 노림수를 가지고 승부를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승부를 4개를 준비했고, 특히 메인은 부경 6, 부경 7. 이거는 현장 배당판들을 보면서 S를 붙일지 그냥 메인으로 갈지를 결정을 하겠다. 그리고 현장에서 뭔가 좀 낌새나 축이 온다, 그리고 의외인데 이런 경주 상황, 배당판 상황이 흘러간다면 또 좀 뭔가 재미진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브리핑이고요. 아무튼 코로나 이후에 2년 만에 이제 복귀를 하게 됐는데 어렵게 또 복귀를 한 이상 남들보다 좀 걸음은 늦었지만 더 정확하게 한 발 한 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프로베터의 길로 가시는데 도움이 되는 메인 승부 환수율, 메인 S급 환수율을 대한민국 최고의 환수율로 보답해 드리겠다. 그런 목표로 2022년 앞으로 예상을 해 나가겠다라는 거, 그거를 약속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모든 일이 제 계획대로, 약속대로, 뜻대로 되지만은 않겠지만, 뭐 팬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뭐 제가 예상을 해왔던 부분들, 메인 승부에서 보여왔던 환수율들, 그런 것들을 좀 제 예상의 어떤 본질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떤 그냥 단순히 무슨 광고성 멘트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너무 오버하지 않고 그냥 일상 평상 그대로, 그냥 본질 그대로 그냥 제 길을 가겠습니다. 뭐 여기 돌아볼 필요도 없고 이제 흔들릴 그런 나이는 지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곧 있으면은 뭐 거의 이제 40대 후반이니까 이제 50이 거의 다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물론 이제 요즘은 또 시대가 좀 달라져서 100세 시대라고 하다 보니, 예전에 제가 우리 아버지 때 이제 뭐 40대 후반 이 정도였을 때 모습과 지금의 제가 40대 후반, 또 제 친구나 또 주변 친척들이나 이런
그런 모습들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그때는 한 30대 초반만 돼도 한 7, 80년대 이럴 때 80년대 그죠? 그럴 때는 한 30대 초중반만 돼도 완전히 좀 어른이라고 할까? 그 좀 막 이제 좀 완숙하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데 요즘은 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30대도 완전히 초반 이런 사람들 보면 애기 같은 그런 예전에 한 20대 초반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평균 수명이나 이런 좀 늘어나다 보니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하고는 다른 것 같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길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고 계속해서 그 길 그대로 코로나 이전하고 똑같이 그냥 제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해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 믿고 함께 해 주신다면 꼭 보답해 드리는 장태풍이 되겠습니다. 그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철학을 가지고 배팅 철학 프로 배터라면 프로와 아마의 차이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철학 유무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철학을 가지고 꾸준하게 그런 이기는 철학을 가지고 전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아무튼 2022년 기대해 주시고 저는 내일 금요 경마부터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팬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러갑니다.